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항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 제안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단일화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여빈 석탑을 천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은 문화재 반출 경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산 신창면 간해공화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보상 지연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현재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시민 참여를 통해 지방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합니다. 천안시가 올해 수소연료 전지차 40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세종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는 역시 후보 단일화입니다. 한 후보 진영에서 단일화 제안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는데 일부에선 무조건적인 단일화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8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세종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는 모두 8명. 최규진 현 교육감이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현재대로면 9명 후보 체제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쌓고 있는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 이상 최규진 교육감에게 세종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태호 예비 후보는 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고 세종의 기초 학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부도덕하고 무능한 현 교육감을 바꾸기 위해선 모든 후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는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 체제, 현 교육감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나 단일화 대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단일화 방안에 합의하고 이달 말까지는 단일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가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러 후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단일화 방법론에 대한 합의까지 어느 하나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 최 예비 후보의 반최규진식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진숙 예비 후보는 단일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닥치고 단일화나 무조건 이기기 위한 단일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교육적 가치관이나 철학이 다른데 무조건 합치는 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4년 뒤 출마를 염두에 둔 일부 후보들에겐 이번 선거가 얼굴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단일화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앞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세종교육감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충남도지사 선거에 2명, 세종시장 선거에 3명이 각각 접수했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엔 양승조 현 도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2명이, 세종시장 선거엔 이춘희 현 시장과 배선호 세종시당 부위원장,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충남에 2명, 세종에 4명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여빈 석탑을 천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은 문화재 반출 경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화재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보 209호로 지정된 보여빈 석탑입니다. 보여빈 다란이경을 안치해 붙여진 이름인데 돌로 만든 보여빈 탑은 유일합니다. 천안 북면 대평리 절터에 무너져 있던 것으로
지금은 서울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충남 국예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 보여빈 석탑의 환수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조사단은 동국대의 문화재 입수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와 문화재 관리 당국의 묵인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석탑이 동국대로 기증된 1968년 12월은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국보급 문화재가 임의로 기증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동국대 보여빈 석탑 입수 경위 불법적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당국은 이런 부적합한 인수 과정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또 문화재청은 1982년 국보지정 때 당연히 소장기관이 해당 문화재 입수 경위 적법성부터 살펴봐야 했는데 그 자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어 문화재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국대에 기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정보 공개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등 대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비공개 처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동국대 입수 경위에 대한 문화재청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천안 지역 국보 3점 가운데 현재 천안에 있는 건 국보 7호 홍경사 갈기비가 유일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천흥사 동종은 이미 환수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신창면 간해에서 궁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보상 지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재감정 평가를 통해 보상 협의에 들어간 상태로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착공에 들어간 아산 신창면 간해 궁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8km 구간의 폭 10m로 국지도 75선과 지방도 623호선을 잇는 연계 도로망을 통해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5억 원으로 당초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아산시가 확보한 토지는 약 80%, 보상가 등을 이유로 매입이 지연되면서 현재 도로 공정률도 5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토지 매입을 위해 재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12월까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재값 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수용 재결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수용 재결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 절차 수행으로 인해 도로 준공 시점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 체납액 552억 원 가운데 35%인 193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차량, 예금,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는 물론 보험금과 분양권, 전세금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도 압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능화되는 범죄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엔 민간 채권 추심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수소연료 전지차 40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한 대당 3,25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과 법인, 단체 등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출고 등록 순으로 결정됩니다. 아산시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합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시민 참여를 통해 지방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예산 절감과 관련된 제안도 받습니다. 신고 및 제안은 아산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산 청년 아지트 나와유에서 청년 취업 스터디 그룹 스파르타 2.0 속성 과정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속성 과정은 3일 동안 1대1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코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 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의회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지원관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모두 4명으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4일간이며 최종 합격하면 일반 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연장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번 채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지원관 도입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2달 전 타당성 조사 주민 설명회에 이어 이번엔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까지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예정된 회의장 밖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연신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 2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다시 2달여 만에 마련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 역시 이렇게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전동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반발합니다. 후보지 반경 300m 이내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요양원에 주소를 둔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세종시와 해당 요양원 간의 야합을 주장하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당장 쓰레기 소각장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세종시에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규정에 맞게 행정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현재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 중인 만큼 의견을 듣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에 또 담아야 되고요. 그 본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금강청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저희가 이 입지를 결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종시와 주민들 간의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앞으로도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 등으로 진로 체험을 하려는 학생들은 많지만 마땅한 체험처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단과 체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한 제과제빵 전문 직업학교. 10여 명의 학생들이 케이크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작업과 반죽기로 머랭을 치는 방법까지. 전문 강사의 설명에 이어 직접 실습도 해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번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시작해봤는데 완전 선생님도 잘 가르쳐주시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진로체험 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 대상인 중학생들을 비롯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천안에만 280여 곳의 체험처를 발굴했고 150명에 달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단, 또 원활한 체험 진행을 위한 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편하게 제과제빵을 배울 수 있었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제과제빵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속 제공해주고 싶어서. 진로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관심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로라든지 직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시민 정원사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유휴부지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작은 정원 조성에 나선 건데요. 아산 곳곳을 밝게 물들이고 있는 시민 정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모종동의 한 녹지 공간. 땅을 파고 꽃을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주황빛 한년화부터 겹채송화까지 작지만 봄 기운이 흠뻑 느껴지는 멋진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수국을 심고 한려나를 심고 이런 비비초를 심고 다양한 꽃들로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꽃을 심고 있습니다. 녹지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 정원사.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꿈나정 시민정원에 이어 올해도 재능 기부를 통해 정원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은 시민 정원사들이 꾸준히 관리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냥 초화나 이런 화초보다는 단연생, 중부 이북에서 자생할 수 있는 야생화나 단연생들을 주로 심어서 한 해가 아닌 그리고 일반적인 꽃밭이 아닌 정형화된 정원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 정원사의 손길로 올해 아산 지역에 만들어지는 정원은 모두 13곳. 자투리 공간이나 유휴 공간이 예쁜 정원으로 바뀌는 모습과 시민들의 행복한 미수가 시민 정원사들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마을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꽃밭 애들이 특히 좋아해요. 여기는. 그런 거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시민 정원사들의 재능 기부로 탄생한 시민 정원이 아산 도심 곳곳을 밝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유지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용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고령 근로자의 고용 감축 없이 유지 또는 신규 채용한 아파트며 근로자 고용 유지 창출, 근로 여건 개선 실적 등을 심사해 선정된 5개 아파트에 각 1,000만 원의 고용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아산시 사회적 경제과로 방문해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이 은행나무길 문화콘서트 소소한 버스킹 공연 참가팀을 공모합니다. 은행나무길 문화콘서트는 은행나무길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제작된 브랜드 공연 사업으로 공연 분야 전문 단체나 3인 이상 공연팀이면 누구나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팀은 모두 24팀을 선정할 예정으로 한 팀당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JS 산업보건연구소에서 산업위생관리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77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SM정유에서 윤활유 제조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6-277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 종합주방마트에서 사무 보조 및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0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